새벽 6시 알람 소리가 울리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다. 이혼 후 5년 늘어난 10kg의 살은 여전히 내 몸에 붙어 있었다. 44세 서미란. 한때는 날씬했던 몸매가 이제는 옷으로 가려야 할 부끄러운 비밀이 되어버렸다. 이번엔 정말 빼야 해.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운동복을 입었다. 검은색 레깅스와 헐렁한 티셔츠로 최대한 체형을 감췄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단발머리를 정리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새벽 헬스장은 조용했다. 몇 명 안 되는 회원들이 각자의 운동에 집중하고 있었다. 러닝머신에 올라서자 옆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다. 예전엔 이런 곳에 올 자신감도 없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어버렸다. 뒤에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다. 키 178cm 정도의 젊은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탄탄한 근육과 깔끔한 운동복 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트레이너 이준호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모습에서 친절함이 느껴졌다. 29세, 나보다 15살이나 어린 청년이었다. 그는 내게 기본적인 운동법을 설명해 주었는데 다른 회원들과 달리 유독 자세하고 친절했다. 그냥 업무상 친절한 거겠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그의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머무르는 시간이 유독 길다는 것을 느꼈다. 어색해서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 운동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숨이 차기 시작했다. 5년 전만 해도 이 정도 운동은 가볍게 해냈는데 지금의 내 몸은 전혀 다른 사람의 것 같았다. 러닝머신 속도를 줄이려던 순간 준호가 다가왔다. 그는 내 상태를 살피더니 자연스럽게 러닝머신 속도를 조절해 주었다. 그리고 내 옆에서 함께 뛰기 시작했다. 말없이 내 페이스에 맞춰주는 그의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처음엔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의 조언이 다른 회원들에게 하는 것보다 부드러웠다. 격려와 위로가 섞인 톤이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운동이 끝나고 스트레칭을 하는데 준호가 다가와서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다정한 손길을 받아보지 못했던 걸까? 이상해, 뭔가 이상해.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였던가? 남편과의 마지막 몇 년은 의무적인 일상의 연속이었고 이혼 후에는 딸과 일에만 매달려 살았다. 여성으로서의 감정은 어느새 잊고 지냈는데 운동화 끈이 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허리를 굽히려던 순간 준호가 먼저 무릎을 꿇고 내 운동화 끈을 메어 주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그의 자연스러운 행동에 더욱 놀랐다. 다치면 안 된다며 걱정해주는 그의 모습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29살 청년이 44살의 나에게 이런 관심을 보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 특별했다. 헬스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는 다른 회원을 지도하고 있었지만 내가 나가는 것을 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가는 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다. 볼이 살짝 붉어져 있었고 눈빛도 더 생기 있어 보였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설마 내가 지금... 고개를 저었다. 나이 차이도 너무 크고 무엇보다 그는 그냥 친절한 트레이너일 뿐이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설렘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도 새벽 6시에 헬스장에 갔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갔다. 준호가 내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 다시 한번 마음이 뛰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헬스장 가는 것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준호는 내가 오는 시간에 맞춰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 같았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입구에서 나를 반겨주었다. 오늘도 일찍 왔다며 대단하다고 칭찬해주는 그의 인사말에 기분이 좋아졌다. 다른 회원들에게는 간단한 인사만 하는 것과 달리 나에게는 항상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날도 준호는 내 옆에서 함께 운동했다. 러닝머신에서 속도를 올려주고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는 정확한 자세를 알려주었다. 그의 손이 내 팔을 지탱해 줄 때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정말 열심히 한다며 벌써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건넨 준호의 칭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거울을 보니 정말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단순히 몸매뿐만 아니라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았다. 운동 후 스트레칭을 하는데 준호가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내 등 뒤에서 어깨 스트레칭을 도와주는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긴장을 풀라며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몸에 힘이 빠졌다. 그의 손길이 내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그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다. 44살의 이혼녀가 29살 청년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 자책했지만 몸은 정직했다. 그의 터치에 반응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며칠 후 헬스장에서 나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나는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준호가 우산을 들고 나타났다. 같이 가자며 어차피 같은 방향이라고 제안하는 그의 모습에 망설였다. 함께 우산을 쓰고 걷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결국 그의 우산 아래로 들어갔다. 우산이 작아서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았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고 은은한 남성의 향이 코끝을 스쳤다. 걸음을 맞춰 걷는 동안 마음이 요동쳤다. 어떤 일을 하는지 묻는 그의 질문에 보험 설계사라고 답했다. 딸과 단둘이 살고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준호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힘들 텐데 정말 대단하다며 자신도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털어놓는 그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 없이 자란 환경,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여러 일을 하고 있다는 사연. 29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쉬움이 밀려왔다.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미 선을 넘은 것 같아 조심스러웠다. 준호는 내가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돌아갔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준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의 따뜻한 미소, 배려심 깊은 행동, 그리고 내게만 보여주는 특별한 관심. 분명 착각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15살의 나이 차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특히 고등학생인 딸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다. 다음 날 헬스장에서 준호를 만났을 때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더욱 진지하고 간절해 보였다. 운동하는 동안 그는 평소보다 더 자주 내 옆에 있었다.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 무리해서 팔에 쥐가 났다.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준호는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당황한 듯
내 팔을 잡고 마사지해 주었다. 괜찮냐며 자신이 무리하게 시킨 것 같다고 걱정하는 그의 표정에 가슴이 뭉클했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그의 마음이 전해졌다. 그 순간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괜찮다며 오랜만에 운동해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자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더욱 세심하게 나를 챙겨주었다. 물을 가져다 주고 운동 강도를 조절해 주고 작은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주었다.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헬스장 근처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자는 것이었다. 운동 후에 간단한 식사 상담을 해주고 싶다는 핑계였지만 우리 둘 다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다.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처음으로 운동 이외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었다. 나를 보면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난다며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말하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눈물이 날 뻔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내 노력을 그가 알아봐 주었다. 그 순간 그에 대한 감정이 확실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이 감정이 과연 현실에서 지속될 수 있을까? 나이 차이와 주변의 시선을 견딜 수 있을까?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 한 달이 지나자 헬스장은 나에게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준호와 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의 기류를 주변 사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다. 다른 회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준호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운동을 마치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준호가 내 옆에서 함께 스트레칭을 하는데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는지 할 말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떨림이 느껴졌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이 갔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 관계가 더 이상 진전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저녁 8시 헬스장에는 우리 둘만 남아 있었다. 준호가 마지막 회원을 배웅하고 문을 잠갔다. 갑자기 조용해진 공간에서 그의 발걸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한 달 동안 10kg 중 4kg을 뺀 내 몸은 예전의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몸매가 아니었다. 준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고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내 앞에 서서 한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솔직하게 말하겠다며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다고 고백하기 시작한 그의 모습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온몸이 떨렸다. 나이 차이가 많다는 거 안다며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도 안다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나를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이 맺혔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여성으로서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갈망. 목소리가 떨리며 그의 이름만 간신히 불렀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정작 입에서는 그의 이름만 나왔다. 자신도 고백하겠다며 어머니 간병비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나를 만나고 나서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 같다고 자신에게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으며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준 분이 나라고 말하는 그의 진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5년 만에 느끼는 이 감정을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다.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나도 그렇다며 이혼하고 나서 여자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라고 고백했다. 내 고백에 준호의 눈빛이 더욱 간절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온몸이 떨렸다. 안아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묻는 그의 요청에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천천히 나를 품에 안았다. 그의 넓은 가슴에 기대니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한 품을 그리워했던가. 남편과의 마지막 몇 년은 형식적인 관계였고 이혼 후에는 딸 앞에서 강한 엄마 역할만 해왔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한 여자로 존재하고 싶었다. 정말 예쁘다며 내 귀에 속삭이는 그의 말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쳤고 이성을 잃을 것 같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과 욕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보였다. 29살 청년과 44살 여인. 하지만 그 순간 나이는 정말 의미가 없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내 얼굴에 손을 댔다. 그의 손가락이 내 볼을 따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키스해도 되는지 간절하게 묻는 그의 질문에 눈을 감았다. 그것이 내 대답이었다. 준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의 키스에 15년 동안 억눌린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키스가 점점 깊어졌다. 그의 품에 안긴 채 나눈 키스는 내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간절한 순간이었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마음에 단비가 내리는 기분이었다. 키스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고 나 역시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진짜 사랑한다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이 흘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44살에 다시 찾은 사랑, 29살 청년이 주는 진정한 마음.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그가 다시 나를 안았다. 이번에는 더욱 깊고 간절하게. 헬스장 거울 앞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키스가 끝나고 현실이 돌아왔다. 15살의 나이 차이, 주변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반응.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내 질문에 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함께 이겨내자고, 진짜 사랑이라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의 말에 용기가 생겼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랑이 현실에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잡한 마음으로 미래를 그려봤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준호와의 키스가 자꾸 떠올랐고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딸 수진이 평소와 다른 내 모습을 눈치챘다.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다며 표정도 밝아지고 예뻐진 것 같다고 말하는 딸의 관찰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들켜버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변화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 기뻤다. 운동해서 그런가 보다며 살도 많이 빠졌다고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딸에게 준호 이야기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헬스장에 가는 길 준호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어제의 키스가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동시에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헬스장에 도착하자 준호가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제와 같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 달라진 것이 확실했다. 운동하는 동안 준호는 더욱 세심하게 나를 챙겨주었다. 다른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관심을 표현했다. 그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주변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운동을 마치고 스트레칭을 하는데 준호가 내 귀에 작게 점심시간에 잠깐 만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속삭였다. 그의 제안에 설레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어제 이후 우리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다. 점심시간 헬스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다. 그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제 일로 부담스러운지 묻는 그의 배려 깊은 질문에 마음이 놓였다. 역시 성숙한 사람이었다. 아니라며 오히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걱정된다고 털어놓았다. 나이 차이도 그렇고 딸의 반응도. 내 걱정을 들은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공공장소였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이 주는 위로가 필요했다. 자신도 같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서로 진심이라면 천천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며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하는 그의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말에 마음이 편해졌다. 역시 29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일주일 후 준호와의 관계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다. 헬스장에서의 만남은 물론 가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다. 그는 어머니의 상태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딸과의 관계와 이혼 후의 삶에 대해 털어놓았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준호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 간병과 일을 병행하면서도 항상 나를 우선으로 생각해 주었고 나 역시 그의 힘든 상황을 함께 견뎌내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헬스장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준호가 나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의 고백에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나 역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갔다. 서로의 숨결과 심장 박동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우리만의 시간이 흘러갔다. 달빛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운데 우리는 가장 깊은 사랑의 언어로 대화했다. 그 순간 나이나 사회적 편견 같은 것들은 모두 사라졌다.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만이 존재했다. 44세의 여자와 29세의 남자가 아닌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다. 사랑을 나눈 후 준호의 품에 안겨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며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는 그의 약속에 눈물이 났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44세에 다시 찾은 진정한 사랑,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확신. 함께하자며 우리가 증명해보자고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 따위 의미 없다는 것을 말했다. 몇 달 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를 인정하고 주변에 알렸다. 처음에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우리의 진심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준호는 내게 진정한 동반자였다. 어머니 간병으로 힘들 때도 서로 위로해 주었고 딸의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도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서로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는 장점이 되었다.
헬스장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이제 일상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었다. 새벽 운동도 더 이상 다이어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체중도 목표만큼 감량했지만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다.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고 미소가 자연스러워졌다. 사랑받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어느 날 준호가 운동화 끈을 메어주며 내 덕분에 자신이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챙겨드리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내 운동화 끈을 메어줬던 그 순간부터 이미 운명이었던 것 같았다. 나도 준호 덕분에 다시 여자로서 살아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새벽 헬스장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 이야기. 나이 차이라는 편견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가 있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새벽 운동. 그보다 더 행복한 시작은 없을 것이다.